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외래 표기법의 7번 할 차례죠. 잉글리시, 잉글리쉬. 예, 요거 보시면, 자, 요게 요 발음이에요, 요 발음. 예. 자, 요 발음, 예, 어떻게 적기로 했냐면, 앞에 나오면 슈로 적기로 했고요. 뒤에 나오면 시로 적기로 했습니다. 요게 앞에 나오면 슈로 적고, 뒤에 나오면 시로 적는다.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입니까? 아인슈타인입니까? 예, 아인슈타인이라고 그것도 앞에서 나온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라고 적어줘야 맞는 거고 옛날에 슈바이처 박사, 시바이처 박사 이것도 많이 헷갈렸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맞습니다. 앞에 나오면 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면 시다. 그래서 대시입니까? 대쉬입니까? 대시라고 적어줘야 되고 많이 틀리는 거 여러분 리더쉽입니까? 리더십입니까? 그것도 뒤에 나오는 걸로 봐요.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맞습니다. 리더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잉글리시냐 잉글리시냐 앞에 게 맞습니다. 잉글리시입니다. 시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게 맞다는 걸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레저와 레저가 있네요. 자, 요게 어떤 발음이냐면 요거는 이제 요 발음이에요. 요 발음. 자, 요 발음인데 이게 자저 조주가 있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야, 저, 요 유 이렇게 적을 수도 있군요. 그 다음에 요와 비슷하게 요 발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차, 처, 초, 추로 적을 수도 있고 차, 처, 초, 추로도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위에 게 맞나요? 아래 게 맞나요? 예. 자, 제가 지금 발음을 했지만 차, 처, 초, 추, 야, 저, 조, 주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국에서. 예, 이거 한국에서 이 발음은 없어졌어요. 이 발음은 참 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위에 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레저냐, 레저냐 당연히 레저고요. 주스냐, 주스냐 예, 당연히 주스입니다. 주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그래서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차밍 스쿨이냐, 차밍 스쿨이냐, 예, 차밍 스쿨이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이냐, 초콜릿이냐, 예, 초콜릿으로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추파춥스냐, 추파춥스냐, 추파춥스 그 사탕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지만 그 외래어 표기법 어긴 표기가 되겠습니다. 추파춥스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는 것, 요것을 기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걸 규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류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그렇게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텔레비전입니까? 텔레비전입니까? 예, 텔레비전이 되겠죠. 텔레비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이제 디지털과 디지털이 있네요. 예, 요거는 이제 이자 거꾸로 한 발음이에요. 여기 아래다 적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자를 거꾸로 한 요 발음. 자, 털 할 때, 자, 이거 어떻게 적기로 했습니까? 예, 요거 어로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라고 그렇게 예, 앞에 걸로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조선일보가 디지털 조선일보라고 아마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약간 처음 이제 글을 쓸 때 약간 좀 공립국어관하고 좀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디지털로 써야 외래 표기법에 맞는 건데, 왜 디지털로 쓰느냐? 그런데 약간 끝까지 디지털로 그렇게 약간 2000년대 뭐 초반인지 90년대 후반인지 약간 그때 끝까지 그렇게 쓰더라고요. 약간 뭐 뭔가 좀 거기에도 이제 조선일보도 뭔가 좀 세력이라고 자기들이 강력한 세력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지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그거는 이자 거꾸로 한 거는 86년도에 만들어진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어로 쓰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어로 써주는 것이 디지털로 쓰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와 칼라가 있네요. 자, 요거 10번은 요게 컬러 할 때 아마 요걸 겁니다. 저 사각 발음이 있고요. 사각 발음. 요거는 이제 뭐로 적어주느냐? 어로 적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칼라가 아니라 컬러 색깔 얘기할 때 예, 앞에 걸로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컨셉트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컨셉이에요. 컨셉. 예, 그런데 뒤에 틀을 붙여주는 게 맞고요. 예, 그 다음에 하여간 이게 콘이냐 컨이냐 이제 요 문제인데, 자, 요거는 이제 시력검사 발음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예. 그 시력검사 할 때 어디로 뚫렸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예, 여기로 뚫렸다고 얘기하는 것. 예, 이게 이제 시력검사가 할 때 하는, 예, 이제 발음인데, 요거는 뭘로 적어주기로 했느냐? 요거는 이제 오로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컨셉이 아니라 콘셉이 맞는 겁니다. 콘셉트. 예, 그래서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번 있죠? 12번 보시면 보트냐, 보트냐. 예, 요 문제인데, 자, 요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오우예요. 오우면은 당연히 우로 적어줘야 될 것 같죠?
근데 이게 아니라 오로만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오로만. 그래서 보트가 아니라 보트가 맞는 거예요. 볼링이 아니라 볼링이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오로 적어주겠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같은 경우는 뉴욕이냐 뉴욕이냐. 자, 이거 바로 장음을 표기에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장음은 표기에 반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뉴욕이라고 예전엔 이거 많이 헷갈렸어요. 근데 뉴욕이라고 적는 경우 없고 뉴욕이라고 적어주는 거죠. 스포츠 예전에 막 이렇게 적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저기 장음은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 간단하게 그렇게 적어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 그 일본은 뭐 오사카 오사카냐 오사카냐 이거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장음은 표기에 반영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오사카라고 그렇게 적어주셔야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14번 보시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풍신수길이 있네요. 자, 요게 그 일본 사람들은 이제 한자 네 글자로 이름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루어져 있어 뭐 풍신수길이나 이등 방문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가 두 개가 헷갈렸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식 발음대로만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만 맞고 풍신수길 틀립니다. 이등 방문 틀리고요. 이토 히로부미가 맞습니다. 이토오 히로부미 아니죠. 이토 히로부미죠. 그것도 이제 장음 표기를 반영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토 히로부미 그렇게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인명은 일본식 발음대로 한다라는 것. 그게 이제 14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럼 15번 보시면 공자와 쿵즈가 있네요. 이게 중국 사람 이제 발음이죠. 중국 사람 발음인데, 자, 이게 공자 쿵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식이면 공자죠.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쿵즈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죠. 왜 한국에선 북경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선 베이징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왜 성룡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청룡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다 왜 이렇게 그 발음이 달라졌느냐? 이게 왜 한국식 발음하고 중국식 발음이 다르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인데, 이게 그 옛날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한자가 이제 받아들여진 게 1500년 전에 이제 삼국시대 때 우리가 한자를 받아들였잖아요. 한자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한자를 되게 숭앙시 여겼습니다. 문자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중국이 힘이 그때 세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한자를 되게 중요시 여겨가지고 한자 발음 그대로 그 당시 들어왔던 발음 그대로 그 당시 들어왔던 발음이 어느 나라 발음이냐면 당나라 수도 장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중국의 시안입니다. 시안. 거기하고 좀 가깝습니다. 병마용, 그 진시황릉 있는 진시황의 병마용 있죠? 거기 있는 데서 좀 가까운 저도 이제 가봤는데 하여간 거기 발음을 1500년 전에 거기 발음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화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수도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이제 발음이 변하는데 이게 수도를 이동을 할 때마다 그 수도의 말이 표준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할 때마다 중국말은 되게 변화가 심해요. 한국말도 원래 이제 그 신라 수도가 거기였잖아요. 저 경주였는데 이게 이제 뭐 개성으로 갔다가 이제 한양으로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좀 한국 말도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게 되었죠. 달라지게 됐는데 이 중국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발음이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중국 발음이 바뀐 거고 한국 발음이 1500년 전에 중국 그 수도 당나라의 장안 그 지금의 시안 그 1500년 지금 시안 발음도 아니고 1500년 전의 시안 발음을 한국 사람은 되게 한자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전혀 변함없이 그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정말 걸어다니는 화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 그런 것만 참 대단해요. 자, 그래서 뭐 복경이니 성룡이니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다 1500년 전에 장안 발음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표준어가 북경말인 줄 아시죠? 북경말이 아니라 하얼빈 말이 중국의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이렇게 그 발음이 어쨌든 이렇게 중국하고 한국하고 다른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자냐 쿵즈냐 이 문제로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요 문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1911년을 좀 기점으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1911년 이전에 죽은 사람이면 옛날 한국식 발음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 죽은 사람이면 중국식 발음으로 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11년
그 1911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중국의 신해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신해혁명. 순행이 일으킨 신해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는 중국의 전제 정치였죠. 그 이후에는 이제 공화정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현대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1911년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그 이전에 죽은 사람면 한국식 발음을 하고 그 이후에 죽은 사람면 중국식 발음대로 한다라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룡입니까? 청룡입니까? 예, 청룡이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주윤발입니까? 저울음파입니까? 예, 저울음파가 맞고요. 예, 요즘 이제 그 옛날 같으면 뭐 등소평이니 덩샤오핑이니 이거 많이 헷갈렸는데 예, 덩샤오핑이 맞죠. 요즘 그 시진핑 있죠.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어떻게 부르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널리 퍼져가지고 예, 그래서 시진핑만 알지 원래 한국식 발음을 하면 습근평입니다. 습근평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하는 건데 그 발음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중국 사람은 중국식대로 부르는 게 이제 많이 이제 일반화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다 옛날식으로 부르기로 한 거예요. 자, 공자입니까? 콩지입니까? 공자 같은 경우에는 죽은 지 오래되었죠. 예, 1911년 신해혁명 일어나기 전에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공자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1911년에 그 신해혁명을 일으킨 그 순행입니까? 손문입니까? 예, 순행과 손문 예, 둘 중에 이제 뭐가 맞나요? 예, 그거는 신해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순행이라고 부르는 것이 중국식 발음대로 손문이 아니라 한국식 발음대로 손문이 아니라 중국식 발음대로 순행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외래어표기법은 여기까지 끊고요. 그 아래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이제 종합한 것들이 많은데 확인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가 그 일을 할 개와 할게 둘 중에 이제 뭐가 맞나요? 이거 리을 개로 적어준다. 발음은 리을 개로 하지만 쓰는 것은 리을 개로 적어준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앞에 걸로 적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철수가 아마 그 빵을 먹었을 거야. 먹었을 것. 이게 것이라는 게 그게 이제 거로 줄어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거 의존명사죠.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게 맞습니다. 의존명사 앞에서는 띄어쓴다. 그래서 먹었을 띄고 거야. 사실 거야는 것이야 하고 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었으니 것을 거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를 띄워줘야 됩니다. 띄어쓴 뒤에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 다 풀어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정답을 정답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철수가 밥을 안 먹는다. 자, 이거 동사 앞에 오면 안이 먹는다. 그래가지고 니은만 정리가 맞고 먹지 아니한다 라고 쓸 때는 지 아니하다. 그렇게 니은 히읗을 적어줘야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여기 정답은 요 니은이 맞습니다.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나는 김 과장의 집에 들렀다와 들렸다가 있네요. 들르다고 그랬죠. 방문하다라는 뜻은 방문하다라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은 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김 과장의 집에 들렀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한 것은 보시면 자 터미날 요거 이자 거꾸로 한 발음이 있네요. 이자 거꾸로 한 것은 어로 쓰기로 했죠. 그래서 터미널이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쉬입니까? 대시입니까? 요거는 시로 써준다. 앞에 오면 슈로 써주고 뒤에 오면 시로 써준다. 그래서 그 시로 써주는 게 맞겠군요. 대시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3번 플루트 있죠. 여러분들이 그 옆에로 보는 그 필이 그 플룻 맞아요. 플룻 맞는데 그게 그 플룻이라고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쓴단 말이에요. 쓰지만 외래어 표기법 우리 그 표준국어 대선 찾아보면 자, 참고로 여러분들 그 사전 찾을 때 그냥 그 네이버 사전 이런 걸 이제 찾아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이버 사전에도 물론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이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 서비스를 해주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이버에서 그런 지식을 찾으면은 그건 초등학생도 글을 올리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못된 지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인의 사전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이. 그래서 www.korea.co.kr 아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도 저희 표준국어 대사전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하여간 표준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그게 이제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 유일한 사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준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많이 표준국어 대사전을 좀 참고를 해주세요. 자, 어쨌든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에 플루트라고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플룻이라고 쓰는 것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왜냐하면 요게 우를 보세요. 우를 보시면 이게 장음이군요. 장음이니까 이렇게 받침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받침을 내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플루트가 뜻밖의 맞다. 플룻 요거 틀리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케이크입니까? 케이크입니까? 이거 A가 들어가는군요. A가 이렇게 모음이 2개 들어갈 때는 받침으로 쓸 수 없다. 그래서 케이크라고 써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러면 6번 보시겠습니다. 보기를 외래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적은 것은, 자, 이거 워크까지는 다 똑같은데요. 숍이냐 샵이냐, 예, 그리고 피읍 받침이냐 비읍 받침이냐, 이게 문제군요. 자, 시력검사 발음이 나와 있군요. 시력검사 발음 O로 적기로 했죠. 그러니까 커피 숍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받침은 7개로만 쓰기로 했죠. 기역, 니은, 디귿 안 들어가죠.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7개로 쓰기로 했으니까 피읍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라고 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쓰시오. 자, 어떻게 써줘야 되나요? 자, 이거 그냥 플룻 아래다 쓸게요. 자, 이는 성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쓰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고, 예, 그렇게 쓰신 대로. 김씨도 뭐 이렇게 써도 돼요. 권장사항은 요겁니다만, 예, 뭐 다 써도 괜찮습니다. 박씨도 뭐 저기 요거죠. 권장사항은 요겁니다만, 하여간 요건 권장사항이에요. 요거 권장사항. 그렇지만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요건 뭐 박씨 이렇게 써도 되고, 그다음에 뭐 파크씨 이렇게 써도 되고요. 하여간 성씨는 예, 자유롭게 이렇게 두기로 했습니다. 비슷하게만 써주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이름만큼은 정확하게 써줘야겠죠. 희석은 어떻게 썼습니까? 희석은 예, 이렇게 유아이로 적기로 했죠. 그 다음에 석은, 오케이. 뒤에 예, 소문자로 적어주면서 붙여준다. 그래서 이희석, 이렇게 써줘야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프린트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그 책으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아직 구입 못하신 분들은 그 PDF로 예, 그렇게 좀 예, 봐주시고요. 약간 책을 예, 지금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마련하신 분들은 예, 교재를 이제 수업을 들어주시고, 교재가 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예,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그 PDF 파일 제가 올려놓았죠. 2주차 수업 교재라고 올려놓았는데, 예, 그걸 통해서 수업을 받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올려놓지 않겠습니다. 예, 그게 그 출판사하고 좀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좀 그걸 올려놓으면 좀 출판사에서 좀 뭐라고 그럴 그 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그래도 시간 충분한 것 같으니까, 예, 그때까지는 좀 교재를 마련해서 교재로 이렇게 수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혹시 교재를 마련을 못하셨으면 PDF 파일로 그렇게 수업을 좀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 한글 맞춤법. 우리 저기 1항에서부터 13항까지 예, 먼저 이제 배우는 거죠. 예, 2페이지 보시면 제1장 총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1항 철자법. 예. 한글 맞춤법은 철자법과 그 띄어쓰기 규정으로 제가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1항 보시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그래서 소리대로 적는 게 그게 일단 규칙이고요. 그러면 이제 철자법이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어법에 맞도록 함. 즉, 소리대로 적지 않는, 예, 그런 좀 규칙을, 예, 그렇게, 또 그런 규칙도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원칙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리대로만 적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표준어는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꽃이란 단어는 그 발음 형태가 몇 가지로 나타난다. 제가 넓다를 예로 들었죠. 예, 그 전에 이제 넓다를 예로 들어서 철자법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넓다를 리을 비읍으로 적어야 넓고 넓지만 넓다 이런 게 다 그 넓다는 그런 의미로 통하는 것이지, 예, 그거를 이제 발음대로 넓고 넓지만 넓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다 뒤가 뭐 쌍기역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쌍지읒이 들어가기도 하고 쌍디귿이 들어가기도 해서, 그래서 같은 단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이제 의미의 서로 상통을 위해서, 의미의 소통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철자법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요 아래 얘도 마찬가지예요. 1번, 2번, 3번 얘도 보시면 치읓으로 적을 수도 있고 꽃으로 적을 수도 있고 꽃이라고 그렇게
꽃이라고 그렇게 디귿으로 그렇게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꽃이, 꽃이, 그다음에 꽃나무, 꽃놀이, 꽃망울, 꽃과 꽃다발, 꽃밭 이런 식으로 다 발음대로 적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서로 그 꽃이라는 플라워라는 그런 뜻이 서로 통하지를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을 하나로 예, 그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편하게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말이다. 자,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을 오표하시오. 꽃이, 예, 꽃이, 꽃나무, 꽃과자. 어떤 식으로, 예, 그러니까 뜻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철자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자, 그럼 확인 문제 1번서부터 4번까지 어떤 것으로 적어야 예, 그 뜻을 파악하기 쉬울까요? 예, 바로 1번으로 적어야, 예, 그렇게 1번, 2번, 3번, 4번 중에 꽃이 1번으로 적어야, 그래야 뜻을 파악하기 쉽게, 뜻이 파악하기 쉽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일 앞에 걸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리대로 적는 게 소리대로 적고, 예, 그렇지만 그 원칙이 필요할 때는 원칙대로 적는다는 예, 그런 내용인데 그 제1항의 내용은 하여간 원칙이 필요하다는 그런 그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그 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글 맞춤법 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 볼게요.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한참 동안 요거 예, 붙여야 될까요? 띄어야 될까요? 예, 당연히 띄어쓰기에 관련된 문제니까 띄어야겠네요. 한참도 예, 하나의 단어고 동안도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단어와 단어는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예, 띄어쓰는 뒤에 게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3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표기법.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자, 외래어표기법이 8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 89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이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외래어표기법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86년도에 가장 먼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알려져 있는 이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실 발음과 다르기도 해서 그래서 좀 많이 안 알려진 면이 있습니다만 약간 그 지금 외래어가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래어 표기법을 아는 게 상당히 요즘 중요한 지식이 되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좀 외래어 표기법을 익히시고 예, 그 외래어 표기법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쓰시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요거 플래시맨이라고 이렇게 그 나와 있는데 자, 이게 그 영어 원문을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개 인간이죠. 예, 그러니까 아주 그 빠른 불빛 그러니까 뭐 섬광인간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저기 옛날에 그 무슨 실사 애니메이션 뭐 이래가지고 그 특촬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특수 촬영물. 그래서 그 뭐 만화하고 그 영화하고 섞은 것인데 그 후레시맨이라고 그 이제 파워레인저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예, 그런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었는데 그걸 이제 후레시맨이라고 제일 앞에 있는 지금 저기 이게 그 저 예시가 그 보기가 1, 2, 3, 4, 5, 6, 6개가 있죠. 6개가 있는데 1번에 후레쉬맨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후레쉬맨이라고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하여간 뭐 다 틀렸죠. 예, 일단은 F 같은 경우에는 피읍으로 적기로 했으니까 후라고 적는 거 틀리고요. 그 다음에 A가 I죠. I로 이렇게 발음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예, 요게 그 레가 어이로 적는 것 요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she 같은 경우에는 쉬로 적지 않다고 그랬죠. C로 적는다고 그랬죠. 뒤에서는. 그래서 C로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맨은 이제 똑같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후레쉬맨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하면 예, 그래서 이게 플래시만 적도록 할게요. 예, 요거 F는 이제 피읍으로 적기로 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하나 더 알아두세요. 요게 저 앞에 그 L이 예,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 사이에 결합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리을로 적어준다라는 외래어 표기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리을로 적어줘야 돼요. 요거는 L은 그래서 그 자음과 모음 사이에 L이 있다 그러면 리을로 적어준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플레 이렇게 리을로 적어주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L로 I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C로 적기로 했죠. 쉬로 적기로 하지 않았죠. 그래서 플랫이 이렇게 적어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번서부터 6번까지 쭉 봤을 때 몇 번입니까?
바로 6번을 정답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외래어 표기법이 외래어 표기법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표기를 옮기는 게 아니라 발음을 옮기는 거죠. 발음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우리가 그 있는 영어의 표기를 그대로 그 영어가 좀 되게 하여간 한글에 대해서 그 불편한 한글에 비해서 불편한 게 그 표기대로 발음이 안 된다는 게 참 그게 불편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표기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표기에 있는 그 발음, 그 발음을 그 한글로 옮긴 것이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표기를 이제 옮겼더니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옮겼더니 플래시맨 6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3페이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자모를 보도록 할게요. 한글맞춤법 사항 자모 이름, 이제 그 자모라고 하는 것은 한글의 이제 자음과 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4항 한글 자모는 자모의 수는 20넉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에 대해서 보시겠는데 이제 기역 같은 경우에 기역이죠. 기역. 그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히읗. 요렇게 쭉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 논리를 아시죠? 요 논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자음의 논리가, 그러니까 요게, 앞에 이가 있고, 뒤에 의가 있죠. 의가 있는데, 자, 요게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앞에 니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받침에 니은이 들어가고 그래서 초성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종성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이런 것을 이제 밝힌 것이 바로 그 자모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니은 그 다음에 뭐 리을 한번 볼까요? 리을은 요것도 역시 요런 구조에다가 앞에 리을자 붙이고 아래 리을자 붙이고 이런 식으로 요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구조에 어기는 것들이 있죠. 이 구조를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기역, 요건 여가 붙었네요. 그 다음에 디귿, 요거는 그가 붙었네요. 그 다음에 시옷, 요건 오가 붙었네요. 이런 식으로 논리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왜 이름이 다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얘네들 왜 이름이 다른지? 얘네들 왜 이름이 다르냐 하면 사실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이름 붙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세종대왕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아니고요. 한글이 만들어진 다음에 한 30년쯤 후에 최세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세진의 훈몽자회라는 그런 이제 책에서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 저작자는 바로 최세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란말싸움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하나 개봉을 했었죠. 송강호가 세종대왕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기역, 니은 그거를 막 세종대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기역으로 해야겠다. 이건 니은으로 해야겠다. 이건 디귿으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엔 아마 기니, 디리 이런 식으로만 아마 이름을 붙였을 거라는 그런 이제 설이 있고요. 그때 이름을 붙인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붙인 것은 세종대왕 후에 한글 반포된 30년 후에 최세진이라는 사람이 붙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상당히 보니까 좀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나란말싸움이. 그래가지고 좀 흥행에도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간 좀 그런 거는 한글학자한테 좀 물어보고 그리고 영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는데 자 어쨌든 요게 기역, 디귿, 시옷 왜 이름이 이거 다를까요? 자 그때 당시에 니은, 리을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이제 기역, 니은으로 하고 요건 리을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옆에 이제 발음을 이제 써놨는데 발음 기호를 니은 이런 식으로 한글로 써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로 써놓지 않고 한자로 써놨어요. 발음 기호가 지금은 이제 A, B, C, D 요거 로마자가 있기 때문에 로마자로 발음 기호를 써놨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발음 기호를 써놨습니다. 자, 근데 니자 한자 있나요? 니자 있어요. 석가모니 할 때 니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자 한자 있습니다. 리자 한자 있어요. 을자 한자 있어요. 자, 그런데 기자는 한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윽자 한자가 원래 윽이죠. 윽자 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요거를 역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윽자가 없기 때문에 기역 같은 경우는 역자를 갖다 붙인 것이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의시라는 일단 한자 있나요? 없나요? 의시라는 한자 없죠. 그래서 이와 이제 비슷한 것을 써야 되는데 요 디귿 받침을 가진 한자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뭘 갖다 이제 빌렸을까요? 요거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동그라미 쳐놨어요. 이게 뭐냐면 끝 말자거든요. 끝 말자인데, 자, 요거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습니다. 실제로 훈몽자유책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그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어떻게 읽어라? 음으로 읽어라? 뜻으로 읽어라? 뜻으로 읽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끝이 끝으로 그렇게 발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뜻으로 읽어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디귿이 된 겁니다. 자, 시옷 있죠? D자 그럼 한자 있나요, 없나요? D자 있었어요, 요거. 요게 지금은 G자입니다만, 그때 국외음화 일어나기 전이어서, 1800년대에, 1700년대에 국외음화가 하여간 한국 전국을 다 휩쓴 적이 있습니다. 국외음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디귿이나, 티읕이 지읒이나 치읒이 되는 게 국외음화죠. 그래서 이때 1700년대에 D가 G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G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글이 만들어진 1400년대는 그거를 D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D자가 한자가 있었고 긋은 이렇게 뜻을 빌려가지고 썼고요. 자, 시옷 보세요. 시자 한자 있나요? 시간 할 때 그 시자 있죠? 있는데 이게 으자죠 원래 으시란 한자 없지요. 없어가지고 이걸 이제 빌려야 되는데 이렇게 시옷 받침을 가진 자기 한자가 또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옷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옷의자. 이게 옷의자거든요. 옷의자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이건 역시 음이 아니라 뜻으로 읽어라. 그래가지고 뜻에 옷으로 이렇게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옷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왜 얘네들이 이렇게 이름이 다르냐? 바로 이제 발음 기호로 한자를 이제 빌려야 되는데 그 한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빌리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발음이 달라졌고요. 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런 거 없습니다. 기읒, 디읒, 시읒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남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걸 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세진의 그런 저작권을 인정해가지고 인정해서 그래서 기역, 디귿, 시옷 요게 다르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기역은 이렇게 쓰지만 키읔은 어떻게 씁니까? 키읔은 이렇게 써요. 키읔이라고. 그러니까 기역만 역이라고 쓰지 키읔은 다르게 쓰지 않는다. 티읒도 마찬가지로 티귿이라고 그러지 않고 티읒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것만 이렇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기역 쌍기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끼역이라고 옛날에 무한도전 보니까 하하가 끼역이라고 막 읽는 바람에 막 유재석이 무식하다고 막 이렇게 막 면박을 주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끼역 아니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쌍기역 이렇게 읽어야 맞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다시 이제 제 사항으로 돌아오면은 요게 왜 기역이 되고 왜 디귿이 되고 왜 시옷이 됐는지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약간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히읗 할 때도 으시 이렇게 히읗 받침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모음 같은 경우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이런 식으로 쓰는 것 맞죠? 자, 그럼 부침 1번 보겠습니다. 위에 자모로서 적을 수 없는 소리는 2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쌍기역, 쌍자 붙이죠.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그래서 기역 아닙니다. 띠귿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쌍자 붙여가지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 와, 왜, 워, 왜, 위, 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또 참고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한글 자모가 몇 글자일까요? 한글 자모. 우리 여러분 열례자 자음 열례자에다가 모음 열자를 합쳐가지고 24자라고 아마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한글 자모는 40자입니다. 총 40자고요. 열례자에는 쌍기역, 쌍디귿 이거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넣으면 오히려 원래 이제 자음이 더 많은 걸로 여겨지잖아요. 열례자, 열자 해가지고 자음이 열례자고 모음이 열자여서 자음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만 실제 보면 40자이고요. 자음이 더 적습니다. 자음이 19자고 그다음에 모음이 21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한글 사항에 있는 제 사항에 있는 그런 모음 위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 그 모음 있죠? 그런 거 합치면은 다 21자가 될 테니까 그거 한번 세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한글 자모는 24자가 아니라 40자다. 외우기 쉽게 40자고 자음 19자, 그 다음에 모음 21자, 모음이 더 많다라는 것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침 2번부터는 상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